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나무 관세음보살 영두사 관어스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잘 가꾸는가에 대해서 본문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가꾸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권력이 있어야 될까? 돈이 많아야 될까? 또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될까? 또 이렇게 성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마음을 먹지요. 우리 인생은 원래 평온한데 태어나면서 이 시스템,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막 무엇인가 쫓기듯 살아간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쫓기듯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네요.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면은 마음만 앞서서 쫓아간다면은 결국 그 실패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지요. 안정된 마음,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면서 자신의 삶을 아주 행복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들만 꽃을 피우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저마다 자신의 기량 마음껏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면, 좋은 것을 드러낸다면 그때 그곳에 향기로운 삶을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거짓된 마음, 또 위선된 마음, 또 누구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은 그것은 곧 진정한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고 또 내 마음이 진정 바르게 산다 그러면은 보이진 않는 꽃이지만은 활짝 피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누구나 행복하게 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가난하든지 또 부자든지, 가난하면은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괴로움이 따르다. 그러한 잠재력을 묵혀두지 말고 내가 비록 저 산속 누가 봐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을 누가 안 알아줘도, 또 나만 홀로 이렇게 알아줘도 그 꽃을 마음껏 한번 피워보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아주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말을 안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은 이 말이 많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좀 추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꽃을 피우라는 뜻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자녀들한테나 또 이웃한테, 내 친척한테 너무 늙어가면서 말이 많으면은 제대로 된 꽃을 못 피운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안에 꽃을 한번 활짝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간혹한 스님.
오랜만입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저는 뭐 늘 지금 초파일이 뭐 며칠 지났는데 그래도 등 다는 분들도 오시고 또 전화도 오고 제가 그래 늘 그래요. 초파일 때만 등은 다는 건 아니다. 아주 6, 7월 달이고 계속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무명을 벗기 위해서거든요. 그래 그걸 무명을 벗기 위해서는 꼭 초파일만 아니라 초파일 지나고 난 뒤에도 등을 단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더니까 대부분이 불자가는 초파일 날만 이 등을 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초파일 날만 등을 다는 게 아니다. 마음의 때 무명을 벗기려면은 초파일과 상관없이 이렇게 등을 단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더니까 계속해서 또 연등 접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네요. 그리고 자, 근데 그 지금 내일이 이제 선거입니다. 어떻게 사전 투표는 하셨어요? 저는 제 그 마음속에는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 투표를 하기 위해서 나는 또 늘 생각을 했고 사전 투표에 말이 많으니까 본 투표를 해서 그 투표한 함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보관 안 하고 그대로 개표장을 가가지고 이제 그걸 열어볼 수 있게 저는 보통 한 5시쯤 이제 도착하는 걸로 또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5시쯤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원에 가서 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보면은 노원에는 계속해서 아마 저쪽 사람들 이게 나오는 데인데 거기가 하필 지난번에는 누구야 이준석 나오던 데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식당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쓱 들어와가지고 자기 젊은 보좌관들하고 그러니까 오래됐지 그게 그게 아마 저기 그 서울대학교 출신 누구지 왜? 지금 분당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안철수 그 사람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준석이 물려받아가지고 낙선을 했지만은 그때 저 사람이 우리 지역구였구나 이런데 거기는 야당세가 강하고 그때 안철수가 뭔가 좀 내세워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쪽 사람들이 뺏긴 지역구래 가지고 그건 아주 야당세가 강한 편이에요. 거의. 자, 근데 지금 내일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안 뵙는 동안에 이 지금 계양을에 난리난 후보 하나 있죠. 예. 무소속의 이 김현태 후보. 이 김현태 후보의 이 촛불과 부적 촛불과 연등을 많이 올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입니까? 그럼요. 요번에는 전라도 계시는 분인데 광주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김현태가 꼭 돼야 된다. 전라도 광주에서. 예, 광주에서. 광주 분들은 그렇게 불심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예. 그쪽이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그쪽은 무속인 이제 많이 믿죠. 그쪽은요. 이제 기복 불교가 아주 심한 데고 그래서 거기 분이 김현태 지금 후보가 꼭 돼야 된다. 그래 저도 그랬지 꼭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인천에 계신 분인데 그분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김현태 이 등도 여러 개 달았는데 김현태가 꼭 돼야 된다. 그만큼 말은 안 하지만은 그만큼 참
간절한 이게 지금 얼마나 험지 중에 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쪽에 국민의힘 그 약사 출신이니까 늘 그 나오는 분이 그 뭐 현수막도 안 걸어놓고 뭐 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쪽을 그냥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에 참 아쉬움이 많이 나고 그분이 인천에 사시는데 그분이 꼭 돼야 돼. 그 자기 지역구는 아니라더라고 옆인데 그분이 꼭 김현태가 꼭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쪽에 코를 좀 납작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대신에 스님이 기도를 좀 더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런 연세가 지금 뭐 거의 90이 다 돼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그 송영길 그 민주당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바로 그 인천 계양을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죠. 그리고 그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곳에서 보글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꺾었습니다. 보궐에서 된 게 아니군요. 예. 그렇게 해서 된 지역인데 정말 험지 중에 험지고 인천 계양을은 완전하게 그거는 그 민주당세가 매우 강한이 아니고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출마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좀 젊고 미래가 있는 이 무소속의 김현태 후보하고 이 보수 단일화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 김현태 후보를 응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김현태 후보 부적초 2개 자루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일단 가져와 보시죠. 그럴까요? 예. 그거를 조금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더. 예. 자, 김현태 후보 참 무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간혹 큰 선생님께서 이 빨간색으로 김현태 이 부적초에 이 빨간색 포스티지를 바를 수 없으니까 이 분홍색 대여를 해주셨고 또 민주당에 파란색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이 녹색 계열을 해서 참 이 무소속의 중간 지역을 장악하게 딱 포스티지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다 이렇게 다 흡수해오라는 뜻이지 뭐. 예. 예. 자, 우리 김현태 후보 참 언론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애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후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뭐 김현태 후보가 하고 전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 그 달성군 사제까지 찾아가서 눈물 그러니까요. 훔쳤다고요? 뭐 어떻게 된 사연이? 밤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좀 도와달라고. 네. 밤을 세웠는데 아침까지 문이 안 열렸다. 그거를 보면은 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 자관하면은 그 인정상 우리나라의 정서상 내려오던 그 백인의 민족 있죠. 그거는 인정이거든. 그거를 다 뿌리치고 결코 한마디도 안 건네고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참 그걸 참 진짜 진정한 지도자다 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혀가 짧은 게 아니라
경상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막 말립니다. 참 그걸 보고 야 저런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또 언제 있었나 박정희 대통령 그 후이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 같으면은 아유 얼른 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까지 갔겠죠. 근데 이게 또 무소속이고 이 원칙을 지키는 분이다.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참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고무적으로 난 생각을 해요. 뭐 보니까 뭐 투표지를 보이질 않나 뭐 또 이거 뭐 어떻게 잘못했니 잘했니 뭐 이렇게 참 하는 거 보고 저게 참 진정한 지도자인가 나 또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밤새 내가 거기서 눈물로 지샜지만은 끝까지 아닌 건 아니다. 내 소속이 아닌 사람은 절대 거절한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참 대단한 참 우리나라의 본받을 지도자다.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야 돼. 원칙과 아주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 나타나야 된다. 많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김현태 후보가 앞으로 그러한 차기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네. 이분이 화기가 많아요. 60갑자에 보면은 화가 무려 4개나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아주 그냥 이 합의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마 저기 좀 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결코 길을 못 받고 온 거는 같은 당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게 뭐 또 이따가 또 말씀 또 한번 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예.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은 뭐 원칙주의자로 워낙에 정평이 나 있고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아니죠. 무소속은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현태 후보나 전한길 선생 입장에서는 매우 가슴은 아팠겠습니다만은 이 정치의 이 권력의 그 냉정함이라 그럴까요? 비정함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또 한 번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애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김현태 후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극찬하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분들이 김현태 후보의 촛불과 응원하는 등들을 달아주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용두사만큼 이렇게 많이 김현태 후보의 부적초와 연등이 많이 달린 거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인정상 문을 열어주고 뭐 참 이게 또 맞이해줬다면은 이 원칙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 지도자는 사실 원칙을 깨면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한테 족쇄가 채워진다. 그 원칙을 지켰을 때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쓸 수 있다. 개나 소나 다 받아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뭐 내가 선거에 좀 유리하다 그래서 받아줬다가는 나중에 그 원칙이 깨지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저기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된다. 참 나는 그날 그거 듣고 난 참 이 지도자는 이렇게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그것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김현태가 이 60갑자에서 화가 4개 있어요. 이 전한기 선생이 토가 2개 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목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주는 격이라 빼줬다가 보태줬다가 이러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은 아주 궁합이 잘 맞다. 앞으로 기적이 나는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은 다 보수의 한뭉택이다. 그때는 좀 열심히 도와주시겠죠. 이제 아마 어른으로서
지금은 아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품고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지도자가 많이 났다. 이런 참군인이 많아야 된다. 이래야지 대한민국의 거짓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점을 찍어놨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잠깐 박근혜 대통령 얘기로 가자면 예. 이 간혹 큰 스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번 선거전에 등반할 것이다. 그때 그 저 국회 로텐도 홀에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장 대표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식을 여기서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자 장 대표가 바로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때 그걸 보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오는 지방선거에 출전을 할 것이다, 등판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말아 떨어진 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이 움직이셨어요. 전국 각지를 다니셨고 심지어는 이 국민의힘의 선거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심지어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뭐 그 외에 아무도 지금 보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보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요. 나는 요번 60갑자로 봤을 때 그분이 안 나오면 안 될 수, 꼭 나와야 된다 하는 이게 60갑자로서는 봤어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단식할 때, 장 대표가 단식할 때 그걸 풀어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때 이제 확신을 하고 부울경 이쪽으로 가서 한번 바람을 일으킨다. 요번에 뭐 김문수도 뭐 이렇게 뭐 직함을 갖고 또 안철수도 갖고 뭐 이렇게 가졌지만은 그분들은 뭐 얘기가 없었잖아요. 난 그걸 보고 야,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김부겸이가 뭐 어쩌면 뒤집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뜨는 순간 지지율이 그냥 추락을 해가지고 또 무슨 시민하고 할 때 뭐 막말을 좀 했더구만 보니까 그게 지금 정권의 그 민낯이되었다. 항상 이 선거에서는 항상 고개 숙이고 머슴이 돼야 된다. 자기네들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머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이 뭐 어디서 그렇게 난지 모르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냥 그때 김부겸이가 그 시민하고 좀 싸우는 거 나를 보고 이거는 게임은 끝났다. 요번에 보니까 사전 선거에서 보니까 뭐 17%인가 20%도 못 넘겼다더라고. 그거는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아주 결집이 됐다. 그것도 한두 번 아니죠. 칠성 뭐 시장이 가라 결집이 됐다. 완전히 본 투표에서 거의 한 5, 60%는 넘겠다. 그거보다 더 70%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나는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이 후보자는 뭐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뭐 게임은 끝났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대전 충청도 와가지고 또 한번 또 휩쓸었고 부산도 가서 휩쓸었고 또 강원도 춘천 원주 가가지고 또 한번 휩쓸었고 아주 그냥 그 도지사 김진태 후보가 꽃다발을 주는 순간 그날 이거는 끝났구나. 게임이 끝났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그 운동권 그 사람 그 둘이 맞대결 했는데 우상호. 난 똑똑할 줄 알더니까 아주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 어디다가 그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모르고 그걸 봤을 때 참 처음에 이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지만은 미국하고 틀리잖아요. 미국은 들어갈 때가 어렵고 들어갈 때가 쉬웠고 나올 때 졸업할 때가 어렵다는데 우리나라는 들어갈 때가 어렵고 나올 때는 쉽다는 말인데 하나도 공약 발표도 못하고 난 그걸 봤을 때 참 김진태 후보한테 많은 힘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요번에는 뭐니 해도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었다. 그리고 선거의 여왕답게 그래서 이 선거의 여왕이라 그러구나. 한번 뚜껑 열어보십시오. 아마 천지개벽 난리가 날 겁니다. 그만큼 우파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참 대단하게 생각을 뭐지 했냐면은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 등에 칼꼬리를 꽂은 거 아니에요. 김무성 같은 그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근데 뭐가 답답해서 또 나오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세운 이 대한민국 망하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야, 그래도 참 큰 지도자, 큰 어른이 아직도 저렇게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일반 사람들도 다 배울 점이 있다. 저런 대단한 정치인이 말이도 안 해요. 그냥 짧게 하지만은 아주 강한 어조로 저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 역시 큰 지도자고 또 참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었다. 그러고서 깔끔하게 그냥 딱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보았을 때는 야, 참 대단하구나. 그 이번 6.3 지방선거 내일 본투표입니다만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대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 지금부터 제가 주요 단체장들, 지자체장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은 간혹 큰 스님의 생각하고 계시는 어느 분이 승리할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오세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두 분 중에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래 봐서는 참 여기도 참 격전지네. 서울도. 근데 참 아쉬운 점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세훈 시장이 현 시장이죠. 그분이 저쪽에서 참 누구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삼고초려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좀 도와주십시오. 몇 번 했어야죠. 이건 일본 말을 자꾸 써서 미안한데 이 독고다이를 나간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론 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좀 도와달라고 없어 했어야 된다. 그렇지만 아마 겨우 등수 차이는 많이 안 날 거예요. 겨우 아마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 민주당의 전대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 전재수 후보가 좀 앞섰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일념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을 했어요. 그 등판하는 그 순간 이거는 쉽게 뒤집어졌다. 아마 거기도 30%가 안 넘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전 투표가 25%인가 20%인가 하여튼 나는 잘 모르는데 60갑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날 본투표 3일날 내일이죠. 내일은 아마 결집을 한다. 누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결집을 한다. 역시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 역시 선거의 왕은 틀리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처음에는 밀렸지만은 가면 갈수록 내 이름을 완전히 셧다운 시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대구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자, 대구 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하고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추경호 후보가 여러 다자로 나왔을 때는 참 저 사람이 과연 될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됐고 초반에는 이 김부겸 후보가 과거에 국무총리도 하고 아주 그냥 그 지도자급으로 해서 좀 괜찮았다 하지만은
말 실수도 또 했고 또 좀 약간 좀 권력을 좀 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좋게 봤지만은 가면 갈수록 급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대구는 절대로 저쪽 손에 주면 안 되는데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는 완전히 역전이 됐다. 내가 볼 때 17%그 사전 투표에서 됐다는데 내가 볼 때는 한 60% 넘고 아마 70%까지 되지 않을까 본 투표에서. 그러면 무난히 이기고 이진수 후보도 국회의원이지만은 이번에 출마한다. 이거 내가 그날 보니까 뭐 이진수 후보도 그냥 얼굴에 그냥 그 여전사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고 꼭 그 이모를 만난 것처럼 아주 몇 년 만에 헤어져가지고 이모를 만난 것처럼 얼굴이 환해졌더라고. 저분이 과연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무리들과 이 한바탕 붙으면은 셧다운 시킬 수 있겠구나.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그냥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보통 선거의 여왕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우상호 후보 두 분 중에 누가 최고의 승자가 될까요? 우상호 후보가 나는 보진 않았지만은 얘기는 들었는데 뭐 이렇게 어디 공약을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이거 참 민낯이 참 드러나는구나.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무식한 게 드러났구나. 이 김진태 후보는 참 이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4년간 자기가 또 강원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차이가 처음에는 안 났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다녀간 이후로는 완전히 역전이 됐다. 무난하게 이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또 육식갑자기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내일 이메일은 투표가 끝나고 내일 아마 자정 정도에는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만다라 보살님, 네. 뭐 오늘도 상담 준비하느라고 지금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네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그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투표 네. 하루 앞두고 하루 전날인데 이제 최종 결산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만다라 보살님께서 예언하신 분들 사실상 지금 봤을 때 거의 뭐 이 정도만 해도 쪽집게다, 이 정도만 해도 뭐 적중률 100%다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종적으로 뭐 승리에 월계관을 쓰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자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10%나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고, 한동훈 무소속은 지금 세 사람이 이제 후보. 단일화 없이 그대로 네, 달리는데 네. 세 사람이 달려도 1위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하고 1포인트 격차, 물론 밀리고 있지만 1포인트라는 거는 뭐 지금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점사율은 100%다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 그래서 만다라 보살님에 대한 그 존경심과 애정과 사랑을 이 많은 격려전화, 상담전화로 보상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사 시장은 매우 냉정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적중률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폐업입니다. 폐업. 그러니까 이 적중률 싸움, 이 점사 적중률 싸움에서 이게 당락이 좌지우지 되는데,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 선거 하루 전날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분 중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네. 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로 6월 3일날 자정이 다 됐을 모르게 월계관을 쓰는 거, 아마 자정에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새벽녘에 되게 당락이 결정 날 것 같은데, 월계관을 쓰는 순간 그 다음날 저희들은 쏜살같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축하 방송을 찍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뚜껑 현재 열어봐야 뭐. 예.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분위기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제 한 분을 더 부탁을 했는데, 대구 달성군의 네. 이진숙 보궐선거, 네. 달성군 보궐선거의 이진숙 국회의원 네. 후보입니다. 네. 네. 근데 모두가 이진숙 후보가 다 이건 뭐 뚜껑 열어볼 필요도 없다, 압도적 당선이라고 다들 예측했는데, 막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바짝 따라붙어서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 후보는 보니까 그 지역의 토박이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출마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준숙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원래 이분은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 의성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부에서 온 사람, 여기는 토박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준숙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진숙 일단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의 국회의원 후보 사주를 일단 먼저 여쭤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님의 사주는 신축년에 갑오월에 무술일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괴강살이 있어요. 괴강살 이름만 들어도 되게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 형상은 보면 단단한 땅 위에 큰 산입니다. 이렇게 그 형상을 갖고 태어나시는데, 자, 단단한 땅 위에 큰 산, 그 단단한 땅이 밑받침을 든든하게 해주겠죠. 그 산이 딱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큰 산이 큰 산이 얼마나 기계가 강하고 크게 보입니까?
굽히지 않는 어떤 자기의 강력한 신념과 이런 게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어떤 그 고집스러움. 이분이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사주 자체가 그래요. 무술일주가 그렇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토의 기운도 많고 화의 기운이 토의 기운을 또 생하기 때문에 괴강살인데가 신강한다고 보면, 신강하다는 건 뭐면 내 편이 많은 사주라는 건 거지. 그럼 내 말에 더 힘이 있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하고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거죠. 무술일주도 강하고 괴강살도 강하고 신강도 강하고 다 강한 사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인 건 거예요. 이분이. 근데 운도 엄청 좋아. 운도 엄청 좋아. 그래서 이분이 운이 이 사주도 이 강하니 살아남는 이 기운이 센 건 거예요. 어디 갖다 놔도 기죽지 않고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는 이 기계가 있는 건 거지. 그래서 종군 기자였을 때도 살아남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또 대구 시장 후보에다가 떨어지셨죠. 1등 하다 떨어졌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전화 이복이 돼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공천을 받았죠. 받으신 거죠. 예. 이게 어쩌면 작은 거 하나 하려다가 더 큰 거 지금 네. 그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거잖아. 어쩌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은 불사조 같은 분인 건 거야. 그리고 또 약간 오뚜기야 넘어뜨리면 다시 서고 넘어뜨리면 다시 서고 오뚜기 기질 성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뚜기가 왜 그렇습니까? 그 오뚜기 중앙에 단단하게 뿌리 박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뚜기가 불사조 같은 분이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단단함과 그 강인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 말씀하니까 그 생각나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켰어요. 네네네. 그래서 하루 만에 직무정지가 된 거야. 예. 근데 혼자 고독하게 싸워서 이겼어.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했어. 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네.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자격이 주어진 거야. 네. 그래서 참석을 했어. 예. 해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또 다 해버렸네. 이분은 또 사주에 그게 있어요. 예. 연간에 신검이 있는데 이거는 거침없이 칼이거든요.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게 있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사람이 눈에 가시가 된 거야. 왜냐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전부 다 아리가또 충성을 맹세하는데 여기는 가서 들이받기만 하니 이 참모들이 봤을 때 눈에 가시야. 네. 그래서 뭔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사람이 수갑을 차고 구속 직전까지 갑니다. 아, 근데 그때 본 것 같아. 수갑 수갑을 드러내고 차고 이렇게 수갑 있던. 차고 나와서 네. 뭐 나를 이준석이를 이렇게 수갑 채워서 죽여야 합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수갑 차고. 네. 여기에서 보수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그 순간의 찰나의 포착. 예를 들자면 과거에 어떤 국회의원 중에 그 당시 민주당 진보계열 국회의원이었는데 데모가 한창일 때 1980년대 체류탄이 난무하고 하얀병이 난무하고 돌들이 막 날아다닐 때 이 데모대에 이 국회의원이 낀 거야. 근데 돌이 날아와가지고 국회의원 이마박을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피가 팡 터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들이 놀래가지고 온님 하면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피를 닦아주려고 탁 해서 그 국회의원이 그 보좌관의 깃방망이를 딱 때린 거야. 영광의 상처에게 손을 대다니.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욕타임즈 표지 인물로 나왔고 국회의원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는 순간의 그 순간 포착,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무감이라고도 하는데 이준석이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수갑을 채우는 그 찰나의 순간 포착을 놓치지 않았어. 이분 기자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네. 뭐 기자 출신이라 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지금 기자들 중에 국회 나온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어리버리 기자들도 많아요. 그 출신의 국회의원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여자의 몸을 대한민국 최초의 전공 기자 아닙니까? 이분은 폭탄이 날아다니는 곳에 살아남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찰나를 얼마나 잘.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보궐선거 그 공천을 받기 전까지 무소속으로 자기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네.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1등을 했는데 컷오프를 시켰다고. 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을 할 것이다 하고 밀어붙인 거야. 네. 이유는 공천장 달라 이거야. 저쪽 보궐. 안 그럼 나 이거 가 밀어붙이면 추경호가 탈락은 그럼 100%야. 네. 김부겸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도부에서는 살살살 사탕을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응? 달콤한 사탕들을. 근데 이 사람이 또 정책 감각이 있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준다면 난 어디든 민주당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그곳은 가장 공천만 받으면 그냥 제가 받아도 당선, 우리 만다라님이 받아도 당선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작대기만 꽂으면 되는 데인데 이 양반이 거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수도권 어디라도 공천만 주면 민주당과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멋있잖아. 난 저기 주세요. 저기 안전한 곳 이러면 사람이 쪼잔해 보이잖아. 근데 결국 공천은 가장 안전한 곳에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지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 후보의 지역구지. 그런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곳에 토박이 예상치도 못했던 토박이 민주당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계속 떨어졌던 사람이 또 나왔는데 이쪽은 외부 인사고 갑자기 오차범위 안에 지지율이 치고 올라온 거야. 우리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당연히 될 거라고 이제 100%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리자루도 끓여 놓으면 당선이라 생각했는데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오늘 여쭤본 거예요. 네. 이분은 모양새는 겉으로 보긴 여자지만 예. 이분은 남자입니다. 남자 장군입니다. 장군. 그 속에는 남자 여럿이 들어있는 기계가 있는 분이에요. 혹시 저 이준석 후보에게 장군신이 강림하셨나?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태어나신 분 이분은.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결과 네. 많은 분들이 오차범위에 들어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추격자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항상 이게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쪽은 유리해요. 그렇죠. 네, 그 이게 기세가 있으니까. 쫓기는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만다라님의 그 뛰어난 영감으로 제가 한번 만다라볼로 만다라 부처님께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이변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진숙 의원의 금배지가 달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6월 4일 이후로는 아마 의원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게시가 내려오네요. 약간 흔들림이 없잖아요. 있었는데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등판으로 민주당 후보의 풍선에 바람이 쭉 빠져버렸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쪽 달성군 자체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사시는 곳 이전에 박근혜 그래서, 대통령의 성이라고 봐요. 달성군은 그렇죠.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의 성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저한테.
예, 좋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 보수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됐으려 봅니다. 이진숙을 응원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보고 쪽집게 우리 만다라님께서는 이변은 없다. 그리고 6월 4일날 건배지가 보인다라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박형준 두 자리로 벌려져 있을 때 박형준이가 될 것이다. 좋은 기운을 네. 네. 받았다. 사상을 풀었을 때. 네. 라고 예언을 해서가지고 아유 저 텔레비도 안 보나 저 두 자리 벌어져 있는데 저 뭐 맞죠. 초창기에 제가 그랬죠. 네, 네. 저뭐 재정씨가 저 만다라 저 안 되겠다 저. 그래서 초창기에 약간 곤욕스러웠어요 사실은 저희 방송 촬영 후에도. 네. 예, 왜냐면은 이 초창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점사를 의뢰한 건 아닙니다. 예. 저 텔레비도 안 보고 저 정신 못 차렸다 저 만달한지 뭐 만달한지 천달한지 텔레비 안 백달한지. 보는 것도 맞아요. 네. 텔레비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마지막 오차범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네.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간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네. 격차가 1%. 물론 1%는 전재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는 뭐 쪽집게다, 맞춘게다. 아무도 이거는 아이고 부산 끝났어, 못 이겨라고 했는데 1%까지 따라붙었다는 거는 이건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도대체 박형준 뭐 그 당시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생각해서 왜 박형준이 두 자릿수에서 완전하게 꺼진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긴다고 이길 것이다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예언하셨습니까? 그때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박형준 후보님이 지지율이 많이 없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분은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겨울에 태어난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주를 갖고 세상의 추위를 녹이고 자기의 명예욕보다는 자기 사적인 욕심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이 아마 시민들의 마음을 녹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태양이 녹였을 거라고 봅니다. 태양이 얼어붙어 있는 아이고 네. 보수 아이고 국민의힘 아이고 눈들이 난다 저들 보면 찬불이나 그래서 이 부산 국민들의 마음이 딱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야. 네. 어? 네. 얼어붙어 버린 거야. 근데 그걸 그 사주를 봤을 때 풀었을 그 녹일 사주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였군요. 네. 그리고 이분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위에 뭐 든든하게 내가 받쳐준다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밑에 본인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뒷심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아마 컸을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네. 며칠 전이죠. 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지원을 한번 다녀갔죠. 네. 부산에. 네.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일요일 날 네. 지원하러 갔죠. 박형준을. 그렇구나. 가서 네. 부산 가서 큰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 보고. 네.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결집하라. 네. 이명박 대통령이 교회 장로니까 결집하라. 박형준을 밀어라. 이런 이제 사인을 보낸 거죠. 네.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끌어모은 거죠. 그리고 부산하면 이제 유명한 게 또 부산 돼지국밥인데 또 시원하게 돼지국밥 한 그릇 말아 드시면서 서민들이 결집하라. 서민들을 먹여 살릴 후보는 박형준이다. 이걸 이제 각인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주는 정확하게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경호 네. 후보 역시 정말로 뭐 오차범위 밖에서 힘 못 쓰고 있을 때 네. 다 그냥 막 초토화될 때 추경호가 김부겸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어제 방송에서는 화경으로 보시고 또 영감을 받으셨는데
추경호 의원이라 불러도 대구시장이라 불러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호는 왜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뭐 전폭적 지원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하기 이전에 추경호가 된다라는 예언을 하셨습니까? 그분에서 그때도 얘기한 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주를 봐야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분도 무오일주시네요. 이미 왕의 자질이 있는 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오일주에 화기운이 더 들어오니 명예욕,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또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위로 붙이는 힘이 세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막판까지 승부를 끌고 가는 힘이 크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막판에 어떤 변수도 있을 것이다. 그 변수는 박근혜의 등장이래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주를 푼 거를 보니까 그리고 이분은 투쟁, 강단, 어떤 힘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운 자체도 이 목이 인목이 들어오는데 명예를 얻는다라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그 힘이 이분이 밀어붙이는 힘 위에 제가 그때 날개를 단 격이라고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했었나? 아마 그랬지 싶은데 나비 효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비 효과로 추경호 이 후보님이 날개를 단 격으로 힘차게 나아간다. 저도 하도 이제 사주를 이거 전차 표현을 했는지 아무튼 날개를 놨는지 아무튼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입니다. 국회의원. 네. 자, 한동훈 무소속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 네. 그리고 민주당의 네. 하정우 후보. 네. 근데 박민식 후보가 2등을 달리고 네. 하정우 후보가 그 압도적 1위를 달리고 한동훈 후보가 이 3등에서 그 흐지부지하게 휘발이 없이 맥을 못 줄 때 그때 그랬죠.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더라고 예언을 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놀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제 의견이 아니 지금 아니죠. 한동훈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깨지고 있고 지금 박민식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많으신데 굉장히 그때 화를 내게 만든 노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네. 세 사람이 지금 단일화는 무산됐고 세 사람이 달렸을 때 최종적으로 달렸을 때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 1위가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네. 저도 그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역시 이것도 맞춤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쪽집게라는 거죠. 물론 결과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왜 한동훈이 그렇게 1등으로 꼴찌에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이분은 이분도 을해 일주에 을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덩쿨이라 그랬잖아요. 강한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을은 자체는 처세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유연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여리게 보이지만 한동훈 후보님 보면 좀 강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 한동훈 후보 직접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직접 악수도 하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네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내 앞에. 마네킹? 네. 그게 무슨 뜻인데요? 몸매 자체가 슬림하고 예. 그 내가 어제 방송에도 연예인 얘기했지만 네. 연예인의 얼굴이 조목만 하다고 했잖아. 예. 몸이 아우 연예인하고 교제 안 해야지.
너무 깡 말라가지고 그렇듯이 너무 슬림하더라고. 그러니까 을목 자체가 끈질기 생명력이 있어요. 아무 때나 우리 여름에 보세요. 덩쿨 막 정말 순식간에 자라잖아요. 그게 을목입니다. 자, 근데 이분은 밑에 해수를 깔고 있어. 그럼 물이 있는 건 거야. 자, 우리가 화초나 뭔가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물이 깔려 있어, 이분은. 거기다가 올해 병화가 들어오잖아요. 을목이 가장 좋은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비춰줘야 이게 더 성장하고 더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제 운도 좋고 또 하늘의 도움도 있고 자기의 지지 세력도 있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많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 거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뭐 박민식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지역에 간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치맛바람이 영향을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미쳤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 박근혜의 치맛바람을 막아내는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사주상으로? 이분이요. 박근혜 대통령 출마 막아내는 자, 이분은 막아낸다기보다는 그냥 그 움직임에 물이 흘러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차는 그 치는 바람을 대로. 역으로 이용해서 타고 올라가 버리나? 이게 그럴 수 있죠. 자, 을목 유연함이 뭡니까? 을목도 되게 지혜가 있는 사주거든요. 제가 아까도 처세줄 얘기를 했잖아요. 자, 고목나무는 큰 태풍이 오면 쓰러지고 부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을목은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네. 그냥 그 태풍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넘어가죠. 기울었다가 네, 또 다시 부는 대로. 일어섭니다. 예, 그 기운이 있으시죠. 네. 한마디로 한동훈은 고무줄 사주군요. 그렇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뭐 네. 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움츠러들기도 하고 처세술이 아주 능한. 그냥 그때 물 태풍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그 물이 휘몰아치든 어쨌든 간에 그 뿌리는 살아있고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휘둘려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선거 투표 하루 전날입니다. 과연 우리 쪽집게 만다라 보살님의 이 점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나올지 모든 국민들이 만다라 보살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예,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